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좋은데요. 오늘도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사카구치 안고의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소설가이자 작가인 사카구치 안고는 자신의 버릇을 미리 숙지하고 여러 버릇을 기술로 발전시켜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확립한 인물이다. 안고에게는 치과 능력이 있었다. 그는 이 습성을 다른 작가들보다 훨씬 더 의식적으로 실천했다. 본격적인 집필 작업이 들어가면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안에 틀어박혀 보냈다. 그의 아내인 사카구치 미치오는 부글부글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는 너무도 규칙적인 사람이라서 새벽 5시만 되면 눈을 떠서 내가 평소 일어나는 7시쯤까지 기다린다. 그에게 저녁 10시는 이미 한밤중이다. 집필 작업을 시작하면 취침 시간은 더욱 빨라져서 저녁 시간이 끝나면 잠이 들었다가 2-3시간 후에 깨어나 다시 일을 한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내가 일어날 무렵이면 다시 술을 한잔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점심때쯤 일어나 다시 일하는 시기다. 일 한 가지가 끝나기 전에는 며칠씩 외출은 고사하고 집안에서 화장실만 겨우 다니는 정도로 움직임을 줄인다. 저러다 정말 달마 대사라도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토록 몰입하여 집필을 마치고 나면 이번에는 방랑벽에 몸을 맡긴다. 치과와 방랑이라는 완전히 상반된 영역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지내는 것이 사카구치 안고의 스타일이다. 타고난 기질과 소설가라는 자기 직업을 절묘하게 조합함으로써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완성했다. 남편이 집에 나가는 경우는 2가지밖에 없다. 나에게 화가 났을 때나 한 달 넘게 집안에 틀어박혀 씨름하던 일을 끝내고 술을 마시러 나가는 경우다. 일단 집을 나갔어도 반드시 돌아오기는 하지만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사카구치 안고는 자신의 버릇과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뿐 아니라 무턱대고 그것을 고치려 들기보다 자신만의 무기로 만드는 데 활용했다. 사카구치 안고 전집 7에 보면 작품 완성을 위해 이런 시도를 한 적이 있다. 지금까지 작품을 완성하기 전에 발표한 장편 소설은 모두 중단이라는 운명을 맞이했다. 이것은 나만의 버릇이자 기질이라 나도 어쩔 도리가 없다. 반대로 완성하기 전까지 발표를 미뤄두었던 작품은 2-3년씩 난항을 겪기는 했지만 모두 완성했다. 나는 그런 운명이 두려웠다. 그런 이유로 새로운 출판사 직원을 만나면 제복 같은 건 뭐든 상관없으니 작품을 완성하기 전에는 절대 발표하지 말아 달라는 특별 주문까지 했다. 작가 특유의 버릇이자 기질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화법은 자신의 약점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사카구치 안고다운 유머러스한 표현이다. 사카구치 안고는 매사에 연구하고 새로운 시도를 즐기는 사람이지만 근본적으로 가열되기 쉬운 성향이라 그는 항상 자기 몸을 실험실처럼 사용했다. 그는 워낙 건강한 체질에 단단한 신체를 타고나 만능 스포츠맨의 면모를 보였다. 하지만 무언가를 깨닫는다거나 훌륭한 작품을 구상하려 할 때면 스스로 무리한 과제를 부여한 탓에 신경쇠약 증세를 보였다. 한 번은 밤 9시에 갑자기 신경쇠약 증상이 나타난 적이 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근육도 다 풀려버려 야구공을 10m는커녕 1m 앞까지도 던지지 못했다. 당시 무엇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났는지 확실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수면 부족 때문이었던 것 같다. 나는 4시간만 자면 충분하다는 이론을 맹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 새벽 2시에 일어났다. 이런 생활을 1년 동안 반복하는 사이 몸이 망가져 버린 것 같다. 신경쇠약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증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카구치 안고가 고안한 해결법은 말 그대로 안고 스타일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자. 신경쇠약 증상이 심해지자 결국엔 망상까지 떠올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망상만 없앨 수 있다면 뭐든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해결책 찾기에 몰두했다. 제일 먼저 시도해 본 것이 수학 문제 풀기였는데 아무리 책을 열심히 봐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도무지 집중이 안 되었다. 어학이라면 그나마 쉽게 시작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프랑스어, 라틴어, 산스크리트어 등 다양한 언어에 손을 대보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흥미였다. 내 경우 흥미가 계속해서 유지하는 힘을 병적으로 쇠퇴해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대상에 깊이 몰두하는 일 자체가 무리였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에 질리면 다른 언어를 공부하는 식으로 짧게 집중할 일을 바꿔가며 망상이 끼어들 틈이 없도록 나를 몰아붙였다. 이렇게 잠이 들 때까지 계속 나 자신과 싸우는 방법을 이용해 마침내 신경쇠약 증상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사카구치 안고라는 인물의 삶은 효율적인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다. 평범한 기준으로 보면 쓸모없다는 완전히 빗나간 행동이라고 생각할 만한 부분도 많다. 사카구치 안고라는 사람 자체가 이미 하나의 스타일이었고 그의 다양한 행동들은 일단 안고라는 신체를 한 번 통해 사카구치 안고식으로 완전히 변형되었다. 마치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는 모두 그의 도장이 찍히는 듯한 이치다. 그에게 버릇의 기술화란 소설가로서 기교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카구치 안고라는 새로운 스타일을 확립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해도 과언이 아니라. 칩거와 방랑, 신체 기법 면에서 보면 완전히 상반된 양극단의 움직임을 사카구치 안고는 자신만의 기술로 완벽하게 소화했다. 물론 이렇게 극과 극을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으려면 상당한 노력과 수련이 필요하다. 한쪽 극을 철저하게 추구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 버려서는 특기를 얻을 수가 없다. 반면에 다른 쪽 극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한 극에 묶일 수밖에 없는 상태라면 이미 자유가 아니다. 이토록 대조적인 양극을 오갈 수 있는 행동의 폭이 곧 자유의 크기이자 그릇의 크기다. 사카구치 안고는 종종 종이에 이쪽 저쪽 목숨이라는 말을 쓰고는 했는데 이 말은 안고의 스타일을 잘 표현해주는 문구다. 그의 문필 활동만 보더라도 순수 문학에서 추리소설까지 망라해 있으니 나아가 수필이나 장기 관람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이쪽 저쪽 손을 안 댄 곳이 없다. 하지만 사카구치의 이 칩거와 방랑의 버릇을 기술로 승화되어 이쪽 저쪽 스타일을 더 의미 있고 충분하게 살려냈다. 사카구치 안코라는 사람은
칩거에도 오래 머물었고, 반대로 밖에 나가게 될 때는 또 그 다른 삶의 변화가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린 책은 인류의 조건에 나와 있는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스타일은 어떤가요? 사카구치 앙코의 이야기 들려드렸는데요. 소설가이고 칩거를 좋아하고 한 번씩 한 달, 두 달 집에 머물다가 나갈 때는 또 밖에 나가 술을 마시고 이런 변화되는 삶의 크기가 컸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